잘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결과 나오겠지, 뭐든 누가 그걸 해봐서 안 쓰니까. 네. 바로 켰죠. 왜다 여기 기자실 한번 들으셔요. 공수적인 처럼 오늘 수석 대표 최경환 의원입니다. 제40차 현안의원총회 또 5.18 열사용 특별회의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나 대표님 의원총회 계획을 설명해 주시죠. 의원총회와 5.18 열사용 특특위 연석에 기도해야겠습니다. 국민을 하겠습니다. 계획을 해주시고 국회에 대한 경례 바로 앉지마로 돌아서서 앉지 마시고요. 준비된 켓을 가운데 이렇게 좀 모여주세요. 제가 이야기 만큼에는 마지막 4글자만 3번씩 하고 있습니다. 5.18 정신을 훼손하는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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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개족 자유한국당 망원 의원 출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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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희생 모욕하는 지만원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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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김정환 의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가 김진태, 김술래, 이종명 3인의 징계를 유보했습니다. 과연 이 작품의 사안이 안이하게 3명 의원의 징계를 뒤로 미루기는지 안타깝습니다. 만원의 당사자 3사람은 가짜 유공자라느니 명단 공개를 하라느니 이번 일로 본인의 인지도가 상승했다는 등을 언급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이들을 출당하지 않고 그대로 데리고 넘어가려 한다면 이들이 반헌법적 망언에 한국당이 동조한다는 것을 자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특히 김진태, 김술래 두 의원은 차기 지도부에 출마한 상태입니다. 이들이 차기 지도부까지 진출한다면 한국당이 지향하는 바가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민주화의 역사를 부정하고 극우 세력만의 정당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한국당은 나은 당사자 3일 즉시 출당 조치하고 국회 전형 절차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한반도 통합체제 구축의 중요한 전기가 될 제1차 국정상회담의 성공을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비핵화의 진전을 통해서 북한의 개혁개발 그리고 경제 발전을 견인해서 우리 민족의 번영과 동북아 통합 정착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추한 미군 방위 분담금을 5억 달러 더 내기로 했다며 실무 협상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마치 강요하듯 발표하는 일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정부는 작년보다 8.2% 증가한 1조 389억 원으로 합의액을 못 받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 향후 방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북아 평화체제의 정착과 민족 번영을 위해 한미 동맹은 굳건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위해서 방위 분담금 문제는 양국 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되어야만 합니다. 이번 10차 방위 분담금 협정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국방 예산 증가율만큼 미국 요구에 최선을 다해서 한국 측은 응대를 했습니다. 정부는 단순히 현금 보답을 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기지 사용의 현금 환산, 그리고 미국산 무기 구입 등 한미 동맹으로서 우리 나라 측의 포괄적 기여분을 면밀히 살펴서 앞으로 진행될 협상에 합리적으로 대응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느 쪽부터 말씀하시는 예상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한국당은 여론 명피용식에 때려진 대국민 사과와 함께 망원 3인방 의원의 셀프 징계를 추진하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물타기식 쇼만 보여주었습니다. 방금 나가온 속보에 하면 이종명 의원만 징계하겠다라고 지금 알려져 왔습니다만 이는 뭐라고 한참은 아니한 대처다 조치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당은 정말로 대단한 이장백찬의 고수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의 망언은 40여 년의 아픔과 한을 갖고 살아오신 유가족들과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희생한 영령들을 분명 두 번 죽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합니다. 꼭 북한이 아니더라도 뼈아픈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살인적 망언의 3인방 의원에 대한 오늘의 쇼맨십 징계를 아무런 의미도 영혼도 없는 형식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정말 일반의 양심이 있다면 국회 윤리위에 제출된 해당 의원의 제명과 관련하여 한국당은 제19 감싸기식의 구태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같은 정치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인의 자세를 보여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 당부합니다. 이에 국회 윤리위원회도 당부합니다. 이
20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총 26건의 징계안이 발의됐지만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빈손상임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반헌법적 망언을 쏟아낸 새 의원에 대해 제대로 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며 처리해 주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또한 5.18 망언 3인방 한 건 외에 재판거래 의혹의 서영교 의원, 목포 부동산 이해 중돌 논란의 손혜원 의원 등 아직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건들에 대해서도 절차에 의한 신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이번 한국당의 5.18 망언 3인방 건을 천재 일호의 기회로 삼으려 하는 민주당은 아직 규명되지 않은 소속 의원들의 일탈적 행위로 인한 총체적 국정난맥의 상황을 국민들은 잊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대 기득권 정당으로 인한 국회 공진의 사태로 2월이 마지노선인 선거제도 개혁 또한 지금까지도 조례 중에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오랜 국민적 요구입니다. 여야가 단일항약이 아니라 정치개혁, 정치발전 차원에서 개혁안을 하루빨리 마련하고 처리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선거제도 개혁이 무산된다면 당의 공식적인 개편안마저 제출하지 않고 있는 한국당의 무관심과 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가 책임일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민생 입법개혁의 절박성을 도외시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과 국회의 존재 의의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맹성과 선거제도 개혁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박근혜 탄핵 경험을 가지고 광주 5.18에 대한 망한 망발이라고 세기론에 제명되지는 틀림없이 됩니다. 한국당이 저런 반역사적, 반사법적 언행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징계위원회에서 원발에 옮겨주시고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반역사적이고 반사법적 판단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한국당의 방법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5.18 당시에 정권을 잡은 세력은 정교한 세력입니다. 어떻게 600명이 광주에 침투할 수 있도록 방치를 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실적법 위반입니다. (2016년 6월 5 신동아에는 이런 대화가 나왔습니다. 전두환 뭐라고 600명이 뭔데? 정호영 이북에서 600명이 왔다는 거예요. 지만원 씨가 주장해요. 전두환 어디로 왔는데? 정호영 5.18 때 광주로 그래서 그 북한 분들하고 광주 사람들하고 같이 공기에서 잡았다는 거지. 전두환 오 그래? 난 오늘 처음 듣는데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만원 씨가 근거도 없는 방언을 했다는 것을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5.18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제도적으로 보장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정당들이 미국이라서 활발한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의 발언은 제가 수차 만난 펠로시 의장, 펠로시 원내대표 이 발언은 일관되게 북한을 믿지 못하는 그런 발언을 계속해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을 압박해주는 그러한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눈높이를 약간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은 큰 진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큰 진전이 있으면 되었지 완전한 비핵화까지 가는 것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가장 권위적인 해커 박사도 최근까지 연변에서 핵무기가 생산됐고 이제 북한의 핵무기는 35개 내지 37개로 주장을 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는 검증을 받고 사찰을 받고 신뢰 회복이 되면은 10년 내지 15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건 김혁철 회담에서도 서로 할 말을 다 했고 들을 말을 다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것이 12가지 문제를 넣고 정상회담 전 후에 계속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디테일에 악마가 있습니다. 큰 틀의 진전이 있도록 우리 정치권에서도 협력이 필요한 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지나친 눈높이를 올려서 생각하는 것보다 큰 진전이 있는 북미 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협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 윤한덕 교수의 국가 유공자 지적을 촉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오늘이 있기까지 국가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이외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이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도 애국 정신이 기감으로써 당연히 존중받는 그런 사회고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게 선이고 자기 차이고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게 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국가 유공자, 정물 전산풍경, 참전 유공자, 독립운동을 한 순국선열 애국기사, 4.19 혁명 사망 부상자, 순직 공상 공무원, 그렇게 해서 한 84만 7천여 명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발전에 온 힘을 다하다가 구령 연휴 기간 동안 돌아가신 고 윤한덕 교수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국민청원도 올라와 있죠. 윤한덕 교수는 전남대 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임의를 거쳐서 의무사무관으로 보건복지부의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 이란 지진, 동남아 쓰나미 등 재난재해 현장을 두루 몸바쳐 다니면서 의료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해왔습니다. 인수를 펼쳐왔던 겁니다. 2006년부터는 당시 소방방지청과 함께 응급조사 의무 지침을 수립하는 등 응급의료기관 질평가 도입에 앞장서 왔습니다. 2012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되면서 닥터 헬기를 도입, 중급 응급 환자 이송 등의 활용을 했을 뿐만 아니고 17년간 응급 상황에 처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오는 등 한국 응급의료체계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분입니다. 법적 근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국가사회 발전에 현저한 정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0년 국립중앙의료원이 정부 소속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서 공무원이었던 문한덕 교수의 신분도 법인 소속 임직원으로 바뀐 경우가 있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 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로 인정하면 될 일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조시하시고 이러한 국가유공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진짜 유공자가 존중받고 예우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는 만큼 정부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조속히 고 윤한덕 교수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민주평화당도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교수. 2월 12일 자로 민주평화당 5.18 역사 왜곡 대책 특별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오늘 제3차 회의에 들어갔는데 제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일 논평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3차 논평 들어갑니다. 자유한국당 김종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당이 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노력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현재 턱없이 부족한 제1야당의 판단력이 국민의 상식 수준에 하루빨리 도달하기를 바란다. 최근 여론조사는 망원 새 의원을 지명하는데 찬성하는 국민이 60%를 훌쩍 넘는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제명을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50%에 가까울 정도로 분노가 크다. 이것이 국민적 상식이다. 그러나 지금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새 의원 징계 문제에 대해서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윤리위원들이 태극기 부대에 쫓겨 다니느라 일을 못하고 있다는 회개한 소식까지 들려온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참담한 상태라면 정작 불쌍한 것은 거액의 세금으로 이런 당의 소모적 정치 활동까지 지원하고 있는 국민이다. 당이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새 의원은 사과 아닌 사과로 광주 시민을 다시 한번 우롱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인지도 상승을 당기는 듯한 비정상적 증상까지 보이고 있다. 이성원 일은 공당의 말기적 상태를 온 국민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한 김명준 비대위원장은 지금도 안하 무인인 새 의원을 즉시 출당하고 의원직 제명에 동참하여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는 광주 시민, 나아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언제까지 한 줌도 안 되는 태극기 부대 뒤에 숨어서 정치적 기생을 도모할 생각인가? 오늘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당윤리위원회의 단호한 조치를 촉구한다. 이상입니다. 5.18 광주 항쟁은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와 군사복제 연장기도에 맞서서 목숨을 걸고 싸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뿌리입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도 또 그에 이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의 쟁취도 모두 5.18의 뿌리에서 자라났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날조된 사실을 유포해서 이를 폄훼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부정이고 폄훼입니다. 용납돼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이
이번 이른바 7만원 공청회는 자유한국당에 문제되는 의원들이 독자적으로 이런 행동이라고 한 행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제의 공청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 7만원은 공청회 자리에서 북한군 특수부대의 개입을 발표할 거라고 미리 예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그 공청회가 열리기 전에 5.18 영령들과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모든 언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자유한국당이 이 세 사람에 대한 징계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이것은 세 사람의 국회의원의 문제가 아닌 자유한국당 자신이 광주 항쟁을 모독하고 폄훼한 공범이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민주시민들, 양식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을 묻고, 자유한국당이 앞으로도 이런 태도를 계속한다면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주장하고 관철해야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다시 세 사람의 국회의원들 반드시 출마도 시키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국회에서 국회의원직을 제명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이 해체되는 운명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제가 원장으로 있는 민주평화연구원이 오늘 오후 2시에 5.18 망언과 역사 왜곡 날조 규탄 기후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세미나실입니다. 5.18 광주 항쟁의 말도 안 되는 북한국 개입설에 대해서 전문 연구자가 명확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어제 1박 2일 일정으로 금강산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금강산 행사는 양과의 시민사회, 또 시민단체들이, 또 종교사회들, 정당들이 앞으로 있을 남북사회 문화교류에 대비해 상호 의향을 타진하고 준비하는 자리였습니다. 남과 북의 민화회, 6.15 유연회, 종교계 등이 중심이 되어 모였습니다. 남과 북에서 참석한 500여 명의 각계 대표들은 6.15 선언을 비롯한 4.17 판문점 선언, 9.19 평양선언의 이행을 다짐했습니다. 4.17 하노이 북미회담 성과에 따라서 남북 간 사회문화교류는 그야말로 건물처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방북에서 지난해 남측의 여러 단체 기관들에서 북측에 요청하거나 타진하고 있는 사회문화교류 협력 사업이 무려 600여 가지에 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비핵화가 진전되고 제재 해제 국면이 오면 남과 북이 만나려는 요구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의 전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또 공공기관, 지자체 등은 국가 교류 사업을 원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부가 이런 시기를 대비해서 민족의 불질서 회복, 화해 협력을 촉진할 민간의 문화교류 협력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성의 연락사무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경제협력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더욱 많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북의 사회문화 교류, 경제 교류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정부 내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무역지원공사, 포토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지원 협의회가 있지만 본격적인 사회문화 교류, 본격적인 경제교류 시대를 대비해 민간에게 정부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기구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네, 오늘 저는 예고해드린 대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술래 3명의 의원과 지만원을 형사체험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오전 11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합니다. 고소인은 저와 더불어민주당의 30분, 또 민병두 의원 3명입니다. 고소인 세 의원은 5.18 민주유공자로서 명예훼손과 모욕의 당사자로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오전 11시에 서울중앙지검 찾아가서 고소장 제출을 30의원님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세 의원이 6월 8일 망언에 국민적 비난이 있음에도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적 분노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5.18을 계속 조롱하고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징계위로 여러분 지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법방법은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본전 질서 파괴 역사 모독행위를 규탄해 주시고 역사 정의와 사법 정의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의나오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모독한 자유한국당 의원 3인당 망언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 65%가 이 3인방 의원을 제명하는 데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에 대한 제명 찬성 여론은 앞으로 더욱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갈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이러한 의원들을 용납할 경우 앞으로 이러한 행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미온적인 일에 대한 징계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유한국당에서 축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들을 자유한국당에서 축출하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 또한 이 3인방과 똑같은 차원에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 윤리위원회 또한 이들을 국회에서 영원히 축출하는데 반드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가지고 이들이 국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민주평화당은 이들의 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사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5.18을 폐마하거나 모독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야 4명의 의원이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저는 행정안전위원으로서 이 법 통과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반드시 이 법안이 통과돼서 5.18를 평화하거나 반민주적, 반역사적 언행을 일삼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5.18 역사 회복 망호 관련된 행사가 많습니다. 지금 이미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1시에 최고원 최고위원이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또 2시에는 이 5.18 민주화운동 역사적 진실전에 대해서 토론회를 의원회가 제일 세미나실에서 개최합니다. 또한 4시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진 전시회를 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주최를 앞으로 일주일 동안 개최를 합니다. 이 장소에서는 내일 우리 최고위원 회의를 바로 사진 전시회를 하는 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개를 마치고요. 미국에 전화하겠습니다.